여러분, 지금 이 비트코인 이 반등 구간 나왔다고 이 풀매수 들어갔다간 시드 반토막 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반등에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 반등에서도 73K에서 74K 부근 저항 부근을 막히면서 이 큰 그림으로 봐도 여전히 하방의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러한 반등이 실제 손바뀜이나 신규 유동성에 발생한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 실제 매수 동력인 비트코인 ETF 현물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러한 반등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이탈했던 기관 자금들에 비해 유의미한 유동성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실제 매수세로 인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위쪽에 쌓여 있었던 강제 청산 물량들만 연쇄적으로 청산되며 이 청산 유동성에 의한 억지 상승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자, 또한 제가 여러 차례 다뤄드렸었죠. 주요 지표 발표나 큰 변동성 직전에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선취하면서 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던 시장의 내부자로 의심되는 지갑에서 이 반등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전량 익절하고 이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의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자, 결국 지금은 이 단순히 껍데기 같은 반등의 움직임만 볼 게 아니라 이 외부적으로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미 현실화됐고 쉽게 마무리되지 않으며 연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등을 받쳐줄 만한 실제 유동성 또한 아직은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좀 더 큰 구조에서 이 하방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짜 추세 전환이 들어오는 상승 조건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때서야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절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2부 영상에서는 조금 더 큰 구조에서 지금의 차트 구조를 이해하고 이 하락장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지 한번 냉철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의 차트 상황은 오랜만에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73K부터 74K 부근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 실질적인 매수세가 안 나오고 또 한 번의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왜 매수세가 못 받쳐주고 계속 눌리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고 가야 우리가 잡은 방향성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지금의 이러한 약세 구조의 장기화는 단순한 기술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차트를 일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그동안 차트에서는 이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선물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쌓여있던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한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연쇄적으로 시장의 유동성만 빨아들이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기대감을 만들어줄 반등은 나오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반등을 받쳐줄 유동성은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 현물 시장 자본의 흐름은 또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매수를 받아줘야 할 기관 자금,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례적으로 4달 연속 강한 순유출의 흐름이 이어졌었고 아직도 이러한 유출을 커버할 만큼의 유입 자금은 안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매수 동력인 기관 자금이 빠져나갔고 60K대를 계속 횡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손바뀜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관 자금의 이탈에 개인들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의 관심도가 떨어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차트 외적인 부분으로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실제로 현실화됐고 이러한 전쟁 리스크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 무력 충돌과 함께 이러한 전쟁이 확대된다면 또 한번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차 하락, 이 패닉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반등에 도박을 할 자리가 아니라 이 시드를 지키면서 이러한 전쟁 리스크나 시장의 실질적인 매수세인 유동성이 나와줄 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롱 포지션을 이러한 저점 구간들에서 파동 위주로만 단기 관점 이렇게 포지션 드렸었죠. 이 주요 자리에서 빠르게 익절까지 다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주요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또 한번 눌리는 이 하방의 관점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장기 추세 채널을 이탈하면서 공유드렸던 이 숏 포지션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이 분할 익절까지 해드렸고 이렇게 진입하면서 공유드렸던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동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만 제 다음 신호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차트에서 이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 부근인 69K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
된다면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의미한 바닥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 126K 부근부터 첫 번째 패닉셀이 나온 바닥 구간이었죠. 이 80K 부근까지 하락이 나와줬을 때도 이 장기 추세 채널 선들에서 여러 차례 지지가 나와줬었고, 반등 시에는 이 채널 상단선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며 눌린 후에 이런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이번 6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 이탈하면서 이렇게 숏 포지션 공유를 드렸었죠. 자, 결국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들에서 유의미한 바닥의 후보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이 69K 부분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바닥 부근인 이 60K 부분까지 이탈하면 우리가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구간은 이 56K 부근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한번 시장이 이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왜 이러한 선들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이탈 시에는 강한 하락, 돌파해준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건지, 제가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색깔별대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그어놓은 선들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 반복해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해온 데이터가 쌓인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러한 채널들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반응들이 나와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널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시면, 자, 먼저 이 채널 안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반복하다가 정직하게 움직이죠. 이 채널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다시 이 채널 안에서 여러 차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탈 시에는 강한 하락이 나와주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돌파 시에는 이번 사이클 고점이었던 이 126K 부분까지 이 대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도 이 채널 상단에 막히면서 이 채널을 이탈하고 이 8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건데요. 이 채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 반등이 나와서 상단에 막히고, 다시 한번 이탈 시에는 지금의 이 60K 부분까지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건데요. 자, 결국 지금 자리에서도 이 몸통이 올라타는 채널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구간에서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56K 부분을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잡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어떻게 만든 거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이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있기 직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 사이클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들을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들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들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이 굉장히 유효한 게, 다시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이번 하락에서도 이 자리 이탈하면서 이렇게 스윙 포지션, 숏 포지션 공유를 드렸었죠. 이렇게 제가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해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장기 추세 채널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매매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제가 공유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이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저리 이탈했다고 숏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는 포지션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들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이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입장 링크를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이상한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시 진성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며칠 뒤에 추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을 때 만약 처음으로 오신다면 처음에는 꼭 소액으로 진행을 해보시거나 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정말 잘하는지 이 관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는 스윙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고 주유 자리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단타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단타 같은 경우는 매매하시면서 저와 손발이 맞기까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실 거니까 만약 처음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 보시거나 뭐 한두 번 정도는 관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이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이 눌리는 시나리오의 메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이 롱 포지션은 파동 위주의 짧은 단타 트레이딩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이 결국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이 강한 상승 관점을 보고 있고 결국 우리는 시드를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또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결국 고점이었던 이 126K 부근에서 지금 바닥으로 나와줬던 6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바닥 찍으러 가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도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뭐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구 알트코인들 있죠, 흔히 뭐 잡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 예전만큼의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리플까지 이런 메이저 코인 위주로는 이 저점에서 결국 이 유동성이 발생할 때 이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러한 메이저 코인들이나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 또한 그런 구간들을 아직 기다리고 있고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한 차례 눌리는 움직임은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요 바닥 구간에서 이 유동성이 확인되는지를 보고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다시 한번 차트를 상방으로 바꾸고 이 강한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지금 이번 주에도 전쟁 리스크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도 큰 변동성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